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특위가 발표한 5대 방안 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에도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소원은 사실상 사심제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정 대표는 법원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이라며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판결 역시 헌법 소원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헌법재판소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당 안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 위헌 위법한 재판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헌법 소원이 허용됩니다. 헌법 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겁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 재판부에서 간이하게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고, 당론 발의 형식을 당장 취하진 않고 공론화 절차도 밟겠다고 했지만 여당 대표가 추진 의사를 공언한 만큼 여당 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수도권 각급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도입을 공언한 재판 소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심제가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권리 구제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생기고 또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 뒤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등의 비용은 더 들고 확정 판결은 늦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비춰 사심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관 증언을 두고도 하급심 지원 방안 없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릴 경우 오히려 1, 2심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대법관 한 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14년 차에서 16년 차 사이 8명 이상의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당안 대로라면 한 해에 32명 이상의 부장급 판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판사들이 빠져나가 사건이 적체되는 게 국민을 위한 제도일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대법관 대부분이 임명된다는 점에서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 대통령이 다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사법부를 철저하게 정치에 종속시키겠다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또 대부 성격의 연합부 2개가 운영되면서 같은 사건도 어느 재판부가 심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줘 최고 법원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관 평가에 지방 변호사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사건 당사자가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소송 지휘를 하는 판사가 변호사 눈치를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들의 수를 26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만약 이 안이 입법된다면 공포 1년 후 시행으로 해마다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 12명이 새로 임명됩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 9명의 임기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끝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앞으로 1명의 대법원장과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의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의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의 도입도 공언대로 사법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이른바 허위 조작정보 근절 법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언론사 등이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에 따라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알면서도 정보통신망에 그런 내용을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게재자의 정의를 법조문에 포함해 유튜버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특위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도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시도할 법한 퇴행적 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